KTV 8월이랐다 266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의 썰 작가 박민영, 성우 임승미. 산골마을 오두막집에서 육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배에 내다 팔아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어린 시절. 그에게 산은 태산처럼 무거운 지게였습니다. 어려서 깊은 산에서 살면서 산에서는 늘 나무만 지게로 짊어지고 다녔기 때문에 아이고 산이 참 좋아요. 그런 그 그리움은 별로 없었어요. 산 하면 맨날 산에서 나무에서 갖고 와야지. 산에 대한 그리움이나 산촌에 가서 살아야지는 그렇게 동경한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멀어질수록 자꾸 맴도는 것, 벗어날수록 더 크게 감싸안는 힘. 운명은 그를 다시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여기 숲에서 직접 호흡하면서 일어났을 때하고는 그 일어나는 쾌감이 다릅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야, 참 기분 좋다. 그리고서 문을 딱 열고 이 피어져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 세상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까? 도대체 천국이 날마다 천국이네. 이런 천국에서 오늘도 사네. 이렇게 기쁩니다. 매일 왕복 14km 산길을 오가며 중학교를 다니던 산골 소녀는 이제 산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목처럼 묵묵히 말합니다. 가난은 나의 힘, 산은 나의 운명이었다고. 타이틀 산골 소년 이창인. 충남 논산 연무읍. 산 높고 골 깊은 이곳은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소룡산. 그 끝자락은 한박산으로 이어지는데요. 내레이션 김기현. 여기 한박산 산근을 헤치며 매일 맨발로 아침을 마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산골 소년 이창인 씨. 하얀 구절초가 길가에 피어 있다. 구절초 향 보세요. 이거 막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정말 이뻐라, 이뻐라요. 너무 이뻐. 구절초 향기 한 자락에도 마음 설레하는 걸 보니 소년 맞습니다. 이창인 씨가 산을 내려다보며 팔을 천천히 뻗었다 모았다 한다. 심신, 그리고 이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매우 이 감사함으로 살겠노라. 이런 어떤 마음의 긍정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아. 그렇다고 뛰어다닐 것도 없고 힘들 것이 없어. 그죠? 일어나서 자기 몸을 한번 이렇게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어째 툭 내려놓는 말 한 자락은 소년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올해 68의 산 할아버지. 내장산 자락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고 15년 전 소룡산 자락으로 귀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편평남의 숲에 딱 들어와 보면 이렇게 잡다한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게 없어요. 이 숲인데도. 그래서 굉장히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준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한테 이로운 물질이 싹 신비하죠. 이 자연에 참 오묘함이 있어요. 가을에는 노란색으로 입었다가 봄이 되면 또 다시 파란색으로 갈아입고 참 멋집니다. 멋져.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 숲을 만드신 거라고요? 그때는
조그마한 나무 심으셨겠네. 처음에는 여기 이제 들어왔을 때 지금으로부터 15년쯤 전에는 여기 이제 밤나무가 좀 늙은 밤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늙은 밤나무들을 좀 베내고 편백나무를 심게 됐는데 편백나무하고 잣나무하고 소나무를 같이 세 가지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편백나무가 지금 이제 심을 때 한 3년 정도 컸던 거니까 그때 심을 때가 한 6, 70cm 내지 한 키 큰 건 한 7, 80cm 그런 정도 컸는데 지금 얼마나 커요? 지금 한 5m는 큰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커준 거예요. 이게 자연은 말입니다. 뭔가 마음으로 사랑만 줘도 지가 혼자 커요. 15년 전 3살 묘목을 심었으니 숲의 나이는 이제 18 청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숲을 산책할 때면 늘 마음 저만치 여전히 푸릇한 산골 소년 이창인과 마주합니다. 오늘도 기억은 세월을 거슬러 아련한 시절로 달려갑니다. 마당 의자에 앉은 이창인 씨가 미소 지으며 머리를 빗는다. 햇살이 가득한 숲엔 보랏빛 들꽃과 초록빛 나무들이 무성하다. 이게 이 빛을 이렇게 빚는 습관이 어렸을 때 남의 집에 대문을 두드리면서 방문 판매 냄비 장사했는데요. 그때 냄비 장사 방문 판매하면서부터 이 머리를 늘 빗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내가 지금도 나이가 이만큼 먹어서도 늘 주머니에 빗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첫 만남에 있어서 미소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일어나면 그 거울 앞에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웃으면 가장 나를 예뻐해 주실까? 웃는 연습을 이렇게도 웃어보고 저렇게도 웃어보고 웃는 연습을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맨날 대고 빗었습니다. 아,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 더 이쁘지? 어떻게 하면 나를 딱 처음에 보자마자 냄비를 만나기 전에 나를부터 만나거든요. 나한테 호감이 있어야 냄비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냄비 장사 하던 습관으로 이 빗을 빗습니다. 산골 소년이 말합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어서 손수레에 보온도시락, 석유 골로를 싣고 다니며 열심히 팔았습니다라고. 방문 판매원으로 자수성가한 그는 회사를 이끄는 사장님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때 한 2년, 2, 3년 사이에는 그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려고 투자된 모든 돈을 전체 다 까먹었죠. 깔끔하게. 예, 물론 금액으로는 하여튼 수십억 까먹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까먹고 나는데 직원이 그때 26명 있었어요. 그 26명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하고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죠. 귀산을 하고 얼마 안 가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피할 길이 없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직원 중에서 좀 제일 연세가 있으신 분이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 여기서 멈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희 월급을 주는 게 가장 부담이실 텐데 월급을 안 받고 일을 해드릴 테니 한번 더 도전해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 26분 중에 같이 다 동의를 해주신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문 닫는다고 못하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26명 직원들의 어진 마음이 오늘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15년 세월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그는 하나의 문장으로 회고합니다. 모든 일은 참 잘된 일입니다. 삶이 귀뜸해준 이정표와도 같은 말입니다. 문 닫을 뻔한 공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손님이 전 시장의 이불을 만져본다. 복닥복닥하니 좋네. 그가 심었던 편백나무들이 이불이며 베개,
비누와 화장품 같은 다양한 상품들로 변신을 해 손님을 맞습니다. 산이 내어준 선물입니다. 너무 이쁘시네. 그동안 해, 난 안 할게. 해요. 빨리 와요. 이창인 씨가 두 손님 목에 노란 스카프를 매준다. 아이고 너무 이뻐, 좋아. 됐어요? 아주 이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셔. 아, 네. 그러면 그 고객들이 엄청난 계약이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가야 돼. 이거 저 하고 가야 돼.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게. 네. 그럼요. 우리 사장님하고 또 인연이 깊잖아. 워낙에 좋은 상품이, 물건이 좋으니까. 미리 오시오, 얼른. 선물 같은 거 이걸로 사러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산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으로 전합니다. 글귀가 써진 스카프. 산에 오르면 힘이 들지만 근육이 생기듯이 지금 조금 힘든 것은 잘 되어지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다. 다 응원할 테니 모두 다 힘내고 잘 살으십시다. 이걸 다 써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죠? 좋은 거예요. 제품 전시관 옆쪽에 독특한 편말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살들이 모여진 산골 소년의 삶의 흔적입니다. 산골 소년 이창인 역사관. 저는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상장이 국민학교 1학년 때는 복흥국민학교로 있다가 2학년 때는 동산국민학교로 있어요. 학교를 전학을 안 갔는데 요게 이제 그 시골에서 그때 막 학교가 생기던 때라서 생기면은 이렇게 옮겨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흥면에 있는 동산국민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통과한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삶의 두께는 달라집니다. 그는 하루하루 켜켜이 한 방울의 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방문 판매라는 냄비 장사를 해서 제가 10년을 근무를 했어요. 이 어떤 다른 회사에 그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가 근데 여기에서 그 영업사원이 그래도 한 100여 명이 근무했는데 요 100여 명의 영업사원 중에 최고 영업 실적상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호텔에 쫙 있으면서 그 종무식이나 시무식을 할 때 호텔에서 딱 요 상을 받고 그 뭐 이제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 10돈짜리 딱 받고요. 그랬던 그 추억인데 이걸 받으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영업사원으로서 참 행복합니다. 영업사원 수당으로 200만 원을 넘기는 달에 제가 퇴직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213만 원인가를 한 3개월 후에 이 상 받은 뒤로 한 3개월 후에 213만 원인가를 수당을 받고서 퇴직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장하고 있는 겁니다. 32년 이제 32살 때. 무수한 땀과 눈물들이 여기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좋더라. 살아보니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가득하더라. 소품 가방 속에 뭐 들었나 물어본다면 고마움으로 가득하더라.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허전한 옆구리처럼 휑해 보이기만 했던 산허리가 푸른 숲으로 제법 살이 쪘습니다. 올해로 귀산 16년 차.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하고 함께 누리고 싶어 처음으로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자막. 축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오랜 친구. 내가 여기 온 지가. 그럼 이제 뭔가 상품이 됐어. 많이 늘어났구만. 그 저기도 편백나무도 많이 컸다. 많이 컸어. 그때 이말했을 때 우리가 왔었거든. 그럼. 활동만 했던 편백나무. 아치인분이신가 보죠. 네. 많이 컸지. 많이 달라졌나요? 그러면 많이 달라졌지. 이 범위도 엄청 커지고 애썼다 이렇게 그냥 키우느라고. 은은히 퍼지는 편백의 향기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의 향기를 나누자고 축제의 이름도 향기축제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풍선을 갖고 놀거나 외줄타기를 한다. 하이파이브.
그의 바람대로 설렘 폴폴, 웃음 폴폴 날립니다. 동네 주민이 외주를 타다가 산책로로 올라온다. 잘 찍으셨어요? 네. 얼굴 너무 나오게 하지 마시고. 저는 동네 살아요. 동네 살아서 자주 와요. 자주 오세요? 예. 엊그저께 밤에도 왔다 갔어요. 찜질방 하고 그렇게 밤에 오니까 더 좋더라고요. 향기가 꽃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오면 다들 산골 소년 소녀가 되는 모양입니다. 마트 앞 제기차기 대회장. 저도 소시적에 제기 좀 찾는데 말이죠. 남녀 10여 명이 모인 공터에서 머리가 희끗한 진행자가 기록판을 들고 수를 샌다. 머리가 하얀 아저씨도 이마가 환한 아저씨도 힘껏 제기를 찬다. 제기와 함께 신발이 날아가는 참가자도 있다. 어릴 때 좀 차셨어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제기차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젊었을 때 그냥 꼬마 때. 꼬마 때. 한박산 향기축제 국민노래 대회장. 제기차기로 한껏 올라간 흥이 노래자랑으로 이어집니다. 야외 무대 앞에 20, 30명의 관객이 앉아 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거나 일어서서 춤을 추기도 한다. 역시 축제엔 노래가 빠지면 서운한 법. 모두의 어깨춤이 산마루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창희 씨가 관객석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지켜보는 창인 씨 얼굴에 소년의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이게 기운을 모으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기운을 모으는데 그럼 어떻게 모을 거나 이 사랑을 하나의 응집을 시켜야 그게 기운이 될 거잖아요. 그 기운 만드는 방법을 축제로 선택한 겁니다. 이번에 1회라고. 1회. 근데 대성이요. 반응들이 괜찮으신가 봐요. 좋아요. 다들 행복해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 모처럼 마이크를 잡고 가수가 된 아버지. 그 가수의 열혈 팬이 된 어머니. 무대 앞에 할머니. 오늘 여기선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할머니가 휴대폰 촬영을 하며 몸을 흔든다. 다들 행복해하고 다들 누가 억지로 말하지 않은데 다 자연스럽게 좋아하잖아요. 자기들의 축제니까. 이거 그동안의 다른 축제들은 어딘가에 이끌려 왔다면 이건 자기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온 축제니까. 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산책로. 그 역시 15년 전 민둥했던 야산이 지금 모습이 되리라고는 짐작했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싣고 온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축제 방문객 서옥경. 그리고 사람들도 일단은 이렇게 뭐랄까 자기 생활 일상을 좀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그렇게 모두 다 인사를 잘하고 그래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100여 분 정도가 한꺼번에 모여들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세미나장이 있고 그다음에 80에서 100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펜션이 지금 갖춰져 있고 식당이 3군데가 있음으로써 좋은 메뉴를 골라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편백나무 숲이 있고 그다음에 좀 뜨끈뜨끈한 황토 찜질방들이 언제든지 틀어져 있고 거기에다 이제 좀 예쁜 카페도 하나 있어서 정원 카페도 있어서 그런 대로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줄만하다.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법 잘 왔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외 테이블 앞. 가장 깊고 소중한 인연. 가족이 있어 웃으며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 이범석. 이게 알면 못 한다니까요. 이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계획을 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적당히 조율해 가면서 오늘까지 15년을 하루하루 살아오니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아버지도 이렇게 조금 늙어 계시고 저도 좀 늙었겠지만 아버지가 또 더 늙어 계시고 하는 모습 보면 제가 좀 애잔합니다. 근데 이만큼 또 만들어진 걸 또 보면 또 되게 뿌듯한 부분도 있고요. 예. 힘들지만 가족이니까 또 같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딸 이미라. 또 이렇게 혼자 하시는 걸 봤을 때 자식은 또 저희밖에 없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또 같이 하니까 그나마 시너지가 생겨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지금 운 거야? 아니. 약간 여기 눈물이 약간 맺히네 이 사람은. 야. 좀 과음한 건 아닌데도 이렇게 눈물이 살짝 나네. 네. 자, 우리 가족 파이팅! 세 사람이 막걸리 잔을 부딪힌다. 그동안 이 가족의 모습을 산은 지켜보고 있었겠죠. 어디 지켜만 봤겠습니까? 바람으로, 햇살로 내내 안아주었을 겁니다. 산자락의 비스듬한 언덕길을 따라 크고 작은 수목과 건물들이 서 있다. 떠들썩했던 향기 축제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안아주는 손녀의 어깨, 아침 인사 주고받는 이웃의 눈빛에 향기가 그득합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요.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 그렇게 사람이 보기보다 마음이 넓어요. 뭐든지 긍정적이요. 맞아요. 누님 하면 돼. 안 될 것이 없어. 근데 이제 이런 말만 안 하면 좋아. 누님 어쩔 때 저녁에 전화하면 누님 오늘 저녁에 눈 안 떠도 좋아. 그냥 편안하게 가시오. 스스럼 없는 농담을 할 수 있다는 건 단단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창인 씨 곁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당. 이 집이 커피가 무한대로 줘. 맛있어. 그리고 사장님 얼굴이 보면 복딩이로 안 생겼어. 복딩이 얼굴이잖아. 복딩이. 우리 결혼식 할 때 사회 보신 분이에요. 오. 이창희 씨 사회로 결혼한 사장님. 맞지만 같이 냄비 장사 동지. 마주 앉는 두 사람. 누군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힘이 들 때 본성이 나오는 법이라고. 그렇다면 두 사람은 열길 속까지 다 들킨 사이입니다. 하나, 그 속이 얼마나 맑았기에 지금껏 이리 웃으며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그때 40여 년 전에 만나고는 안 만났는데 지금에 또 만날 인연이 된 거예요, 시절이. 그래서 지금 만나서 또 살아. 그러면서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그 매장이든 어디든 들어와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그런 인연들이 뭔가 모르지만 만나야 될 인연들이 만나져서 살고 있다요. 어머, 그날 행복했어. 우리 이창희 사장님 덕분에 옛날 그 40년 전 인연들을 다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와, 산천 산골짜기 그냥 소년이 이렇게 그냥 성장했다고. 나무가 매년 제 몸에 나이테를 새겨 넣듯이 그렇게 진해진 인연입니다. 범석 씨가 꽃을 딴다. 오늘도 농장 곳곳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카페. 꽃이 피고 지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미라 씨. 이거는 이렇게 아이스 얼려가지고 나중에 허브티나 이런 거 데코로 올려요. 꽃이 담긴 얼음틀에 물을 붓는다. 이제 녹으면서 이게 꽃이 음료에서 뜨거든요. 이게 식용꽃이라 여기 회사에 많이 펴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범석 씨가 커피 두 잔을 프런트로 가져간다. 우리 트레이로 드려야지. 가족이 제 와이프, 제 누나. 안경 쓴 아내와 긴 머리의 누나. 보통 다 가족들끼리 요새 많이들 자영업들 일하잖아요.
이 관광농원 안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바쁜 시간이 조금씩 나뉘거든요. 그럼 이제 카페 바쁜 시간에 카페 바쁜 시간에 몰려서 하고 식당 바쁠 때도 식당 바쁜 때 가서 또 손 넣어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에서 조금만 짬을 내면 나들이 나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수목이 우거진 정원 카페. 일상의 틈을 벗어난 사람들은 번잡한 소음을 씻어내고 푸른 여유를 행궈냅니다. 곳곳에 작은 오두막, 원목 테이블 등이 있다. 치장하지 않은 자연의 맨 얼굴이 반갑습니다. 손님 조양수. 참 좋습니다. 뭐 도로 고충 있는 사람들 이 자리에 오면 참 과연 좋구나.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참 좋습니다. 살다 보면 번잡한 시름이나 삿된 욕심들이 제멋대로 자라날 때가 종종 있죠. 매일 정원을 가꾸듯 텃밭에 풀을 매듯 우리 마음도 가꿔야 한다는 걸 자연에서 배웁니다. 자식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서 뭔가 이걸 조금이라도 가진 걸 더 많이 나누고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걸 저희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고 가정은 있지만 욕심은 좀 내려놓고 주변에 더 많은 이런 것들을 무료로 만들어 놨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차를 안 드셔도 좋으니 즐기다 가시는 것도 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버지께서 주변에 편백숲도 되게 잘 가까워 놓으셔서 여기 하루에 이렇게 좀 내방객들이 많아져서 여기가 좀 북적북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예. 가을은 자연이 공들여 써낸 한 편의 시입니다. 매일 한 구절씩 빌려 읽으며 오늘도 그는 그만의 삶의 시를 써내려 갑니다. 여름날 저녁 마당에 멍석 펴고 식구들 둘러앉아 호박 수제비 먹노라면 산로로 내려와 물끄러미 바라보다 훌쩍훌쩍 뛰어가는 산골에서 살았다오. 인연 따라 흘러 이곳에 터전일구니 도란도란 웃음꽃 피어나면 좋겠네. 제어라고 하는 이창인이라는 사람이 이곳의 브랜드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곳은 와서 다른 것을 보는 것으로서도 물론 자연이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은데 그 이창인이라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참으로 뭔가 그 고객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여기 주변에 좋은 글들을 이렇게 요소에 써놔 드려서 이제 그 글들을 좀 읽으시면서 뭔가 마음의 힐링을 얻어 가시기를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작고 큽니다. 씨앗이 움트고 자라 푸른 잎이 되고 짙은 숲이 됩니다. 산골 소년 이창인, 그의 산은 이제 크고 깊은 아버지의 산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